한국의 살인사건 101번째 사건입니다. 아, 101번째. 네. 100번째 그 파남동 사건 끝나고 네. 원래는 100번째 사건은 파남동 사건으로 선정했던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네. 혈흔기법의 시조가 되는 사건이라 100번째 사건으로 파남동 사건을 삼어도 범죄사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을 제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사건이 예. 150번째 올지 200번째 올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 준비는 해놨으니까요. 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 주시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101번째. 네. 야, 101번째 사건이네요. 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피의자 이름으로 사건을 붙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라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사건을 기존의 형식 방식대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20대 탈북 여성 살인 사건입니다. 인제 강원도 인제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인제에서 발생한 20대 사실은 20대도 아니 거의 30대 다 돼가는 여성인데 탈북 여성입니다. 네. 예,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탈출했던 자기 어머니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온 20대 탈북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제 가시죠. 예. 네.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릉에서 식당 일을 하는 이 씨, 54세 여성입니다. 네. 며칠째 딸하고 그 소식이 서로 교환이 안 된다. 소식이 두절됐던 딸이 너무 걱정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한 건데요. 며칠 전 딸의 생일이어서 앞두고 아마 간단한 통화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딸이 그냥 뭐 왠지 모르겠지만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 통화였다. 찜찜하게 그러니까 딸 생일 며칠 앞두고 딸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딸은 인제에 살고 있고 엄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딸과 이 두만강을 건너서 탈주했던 그 어머니예요. 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딸은 아마 이제 강원도 인제 쪽에서 인제 원통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에. 네. 예, 인제에서 이제 이 남자하고 아마 동거 생활하고 있었나 봐요 딸이. 근데 딸이 이제 자기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 오시라고 아마 전화한 것 같아요. 네. 엄마 강릉에서 인제 얼마 안 되니까 같은 강원도니까 내 생일이니까 좀 와라 했는데 엄마가 식당 일 때문에 나 못 가. 이러니까 이제 기분 안 좋게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끊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그게 남아있죠. 네. 그런데 그 딸이 연락이 영 안 되니까 이제 저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실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13년 10월 16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전화 통화를 했던 건 8월 달이에요. 네, 8월 달에 이제 엄마가 나름대로 그 이제 아마 딸하고 연락이 끊기고 본인 나름대로 어떤 연락을 취하다가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10월 달쯤 돼서 두 달이네요. 네. 근데 2달까지 갈 만한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릉 경찰서 여청계에다가 실종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요. 네. 네. 딸은 이제 A양이라고 일단 편의상 얘기를 하겠는데 29살이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행방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접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8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니까 거의 2달이네요. 네. 2달 가까이 연락도 안 되고 행방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이제 좀 늦게 신고를 했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엄마가 강릉경찰서를 간 거는 강릉에서 식당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강릉경찰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 딸이 인제에 살잖아, 인제. 그러면 인제경찰서로 사건을 여청계로 이첩을 시켜줍니다. 네, 일단은 실종이고요. 가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청계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청계에서는 일단 핸드폰, 그러니까 그 인제경찰서. 그렇죠. 인제경찰서에서는 그 실종된 그 딸 A 양의 그 핸드폰의 발신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 세 개의 그 핸드폰을 아마 그러니까요. 네 사용을 하고 있었나 봐요. 명의가 이제 세 대인데 한 대는 딱 해보니까
꺼져 있었고 한 대는 동생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아마 남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대는 동거남인 최 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이 여성 거로 돼 있는 거죠? 네, 세대. 이 동거남은 2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모 씨요? 네. 자, 이제 그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또 소방청에다가 119 상황실에다가 위치 추적은 경찰이 못하니까. 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가족 동의가 있다라고 했을 땐 제일 먼저 빠른 거는 소방 쪽입니다. 그렇죠. 강원 소방청 119 상황실에다가 그 A 씨의 이제 실제 사용 그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 그 위치가 나온 모양이네요. 그게 아마 인제면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 소재 아파트 근처 기지국이었대요. 근데 최종 그 사용한 시간은 또 안 나왔다고 그래요. 대체로 시간하고 위치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오냐고 통신사에다 물어본 모양이에요. 위치는 나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쓴 시간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통신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통신사도. 네. 그래서 오히려 통신사에서 다시 발신지 추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치는 안 나오고 또 시간은 나오면.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 119에서 했을 때는 시간이 안 나오고 통신사 했을 때는 위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또 같은 거라는 또 그 단정도 할 수도 없고 그거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발신지 추적할 때 기지국 위치 네. 거기 보니까 실종자 그 아파트 근처 기지국이니까 거주지가 포함되죠. 그 근처니까. 네. 거주지 근처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거주지 인근에서 마지막 통화하고 사라져 버렸고 지금 몇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이렇다면 이건 단순 가출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력 사건에 가까운 강력 거죠. 사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수님, 경우는 뭐 여청에서 어디로 넘어가? 강력팀으로 가야죠. 이건 실종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집 근처 기지국이 마지막 위치라는데 거기서 사람이 발견이 안 된다 몇 달째?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네. 불안하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어쨌든 수사의 처음 시작은 신고를 했던 가족부터 일단은 그렇죠. 네. 신고자부터 조사를 하죠. 네. 엄마. 네. 그래서 엄마를 이제 10월 24일 날, 10월 16일 날 신고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그 오후 5시경에 인제 경찰서에서 이제 오라고 부른 거네요, 강릉에. 네, 엄마는 강릉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직접 통화한 게 8월 18일이다. 딸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네. 딸은 그 인제에서 동거인 최 씨하고 같이 있다. 요거까지 엄마한테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동거남 최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고 그래서 뭐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동거인하고 관계. 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통화가 8월 18일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라. 라고 했더니 딸 A가 술에 취했대요. 그래서 8월 18일 날 전화 통화할 때 엄마하고 네. 그 술에 취해 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엄마 나 8월 22일이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한 3, 4일 있다가 생일이네요. 그러니까 나 엄마 인제야 오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나 식당일 해야 되는데 못 가. 그랬더니 딸이 됐어.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그게 화났다는 거예요. 전화를 뚝 끊었대요. 그 이후에 딸하고 이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 정말 답답하지. 답답하죠. 그 이 신고자 이 씨는 2001년도에 네. 첫째 딸하고 갓난 아들하고 같이 탈북을 하다가요. 첫째 딸은 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죽어요. 네. 그리고 아들이죠, 갓난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죠, 이 둘째. 네. 이 사람하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머물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2010년 7월 달에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지금 이 딸은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지금. 네, 실종된 딸은. 이건 따로 온 사람이에요. 따로 넘어온 사람이 혼자 목숨 걸고. 네, 엄마랑 첫째 딸이랑 아들이랑 같이 왔고. 둘째 딸은 이제 북한에 남겨두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는 얼마나 진짜 이 가슴이 아파요. 얼음 두만강을 첫째 딸, 그 다음에 본인, 갓난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넘어오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첫째 딸이 빠져서 죽었어요.
시신도 못 찾은 거죠. 근데 지금 둘째 딸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8월 22일 날이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딸이 오래는데 안 온다고 됐어 그러고 끊었으니까 엄마는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계속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8월 20일 날 막상 생일날이 되자마자 오전에 전화를 했대요. 딸한테. 이제 근데 안 받았어요. 그 얘가 삐졌나, 얘가 뭐 서운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거남 최 씨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딸이 지금 전화 안 받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하러 일본 갔는데요. 일하러 일본 갔대요. 자기 동거녀가. 그래서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일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서울에 자기 동거녀가 가서 친구들이랑 놀더니 전화 띄고 와가지고 나 일본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이렇게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고 전화 끊었다는 거예요. 희한한 관계예요. 네. 저는 보통 뭐 이런 경우는 상의를 하고 간다거나 얘기를 하고 이상해요. 가잖아요. 근데 엄마도 이 점이 의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전에도 일본에 간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엄마 나 일본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근데 삐져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일날 오라고 그러는 거 엄마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삐져서 이번에는 말 안 하고 일본 가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 동거남한테. 일본에 간 거 확실하냐? 맨날 나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왜 이번엔 얘기 안 한 거니?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공항에 직접 데려다 줬어요. 아까 서울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간다며. 바로 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선은 없어요. 지가 서울에서 동거녀가 친구들이랑 놀더니 전화 와가지고 나 일본 갔다 올게 그랬다고 처음에는 얘기하더니 자꾸 추궁하면서 진짜 일본 간 거 맞아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내가 공항에 직접 데려다 줬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찜찜하기는 해요. 엄마 네. 입장에서도 이거 왜 자꾸 말이 바뀌어? 그랬더니 아유 그냥 자우지간 내가 데려다 준 게 맞아요. 그러면 전화 확 끊어버려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틀 뒤에 8월 24일 날 다시 통화하는 거예요? 네, 다시 통화합니다. 근데 딸이 이제 그럼 일본에 갔을 거 아니야. 너 딸이 일본에 있는 거 확인은 했니? 어떻게 확인했니? 그랬더니 노트북으로 화상 채팅했고요. 카톡으로도 연락했어요. 자주 한다 이거지. 네. 연락을 주고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건 확실하다 그 소리죠. 일본에 가서 나랑 화상 채팅도 했고 카톡도 지금 연락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래도 이게 말 바꾸고 그런 게 의심이 가서 이게 엄마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니까 너 노트북하고 휴대폰 갖고 강릉으로 와. 사위감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놈이 흔쾌히 알았어요. 그러더니 계속 미뤄요.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다가 오기는 옵니다. 네, 근데 그게 2달 지난 10월 14일입니다. 예. 10월 14일 날 강릉에 와요. 근데 10월 14일 날 얘가 강릉에 오기 전에 그날 밤 7시경에 이제 그 딸이 문자가 와요. 뜬금없이. 아니 지금 2달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딸이 전화는 아니고 문자로 연락을 합니다. 뜬금없이 문자가 왔어요. 아직 사위는 도착하기 전이에요. 강릉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왜 채땡땡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또 채땡땡에게 이상한 말 하면 다신 안 봐. 그 최땡땡이 지 동거나며. 네. 그러니까 이게 딸이 문자 보낸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어디 있거나 말거나 엄마가 참견이냐. 이거 그 동거남한테 일본에 간 거 확실하냐 뭐하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왜 자꾸 물어봐갖고 그 떠드냐 엄마. 또 계속 내 동거남한테 엄마 나 어디 갔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다시는 안 본다고 이제 문자가 와요. 네. 그 문자가 먼저 7시경에 오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그 도착을 해요. 네, 근데 엄마는 문자를 이제 보니까 딸이 있나 보다. 그럼 그럼 바로 전화하겠죠. 전화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딸이. 안 받아요. 이제 그 문자만 딱 보내고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밤 11시 30분경에 이제 그 최땡땡이가 엄마한테 왔어요. 강릉에. 7시에 딸한테 문자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딸은 전화를 안 받고 그 동거남은 밤 11시 30분에 옵니다. 이 씨의 집으로. 그래서 이제 자 내용 보여줘. 아까 그 화상 채팅하고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뭐 그러니까 내용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새끼 또 버리는 줄 알아요? 내가 만지작거리다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요.
잘못 만져서 내가 다 지워져 버렸다. 이때부터 엄마는 의심이 이제 빠져.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의심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딸이 일본에 갔을 수도 있다라는 일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이 동거남이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냥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딱 봤는데 왜 엄마들은 알잖아요. 딸이 평소에 쓰는 말투 그런 같은 어휘가 거. 있죠. 그죠? 네. 근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딸이 뭐 엄마 앞에선 땡땡거리고 거칠게 얘기하고 버릇없게 굴어도 문자를 보낼 때는 엄마한테 사근사근하게 부드럽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막 보면 막 엄마한테는 다시는 안 본다. 엄마가 평소에 딸이 쓰지 않는 어휘 말투인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상하잖아요. 그날 10월 14일 날 최 씨가 동거남 최 씨가 오기로 한 날 딸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몇 시간 전에. 그 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문자가 왔고 또 전화를 걸었는데 딸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문자가 왔다는 거 딸한테서 문자 왔다는 거를 이제 그 동거남 최 씨한테 물어봐요. 이 문자는 이렇게 왔었는데 이건 또 뭐야? 그 이후에 또 전화 안 받더라고. 내가 바로 전화하자마자 네. 안 받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최 땡땡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자주 연락이 와서 내가 힘들다. 자기 동거녀한테 그래서 아마 어머니한테 아까 그 좀 불편한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요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말 그대로 예비 사위잖아요. 동거남이니까 또 미안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쪼았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딸이 일본을 간 거였으면 이 그 최 씨가한테 내가 계속 물어보고 연락하고 이런 게 미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면 2박스하고 홍삼 건강식품 1박스를 또 주네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 참. 예, 그걸 줘요. 이제 그 딸 소유로 돼 있는 차를 끌고 왔어요. 네. 일본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라면 2박스, 건강식품 1박스 하면서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와요. 트렁크에 이제 엄마가 라면 박스랑 이 홍삼이랑 실어주려고 딱 그랬겠죠. 그래서 트렁크가 딱 열렸는데 아니 이 트렁크에 뭐가 있냐면요. 딸의 여행 가방. 여행용 가방. 그 외국 갈 때는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거기다 핸드백이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엄마께. 이거 뭐야? 일본 갔으면 당연히 가져가야 할 그 물건들이거든 이게. 그렇죠. 여행 가방은 무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려고 딱 다 그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놈이 그 최모 씨 이 동거남이 바짝 달라붙으면서 이거 건드리지 못하게. 이거 그 이제 딸이 지 동거녀 말하는 거지. A가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거 엄청 싫어요. 어머니 만지지 마세요. 못 만지게. 이거 나중에 알면요. 한 소리 해요 어머니. 라고 하면서 아예 일체 못 만지겠습니다. 그렇게 그 10월 14일 날 이렇게 그 최 씨, 동거남 최 씨가 이렇게 왔다 갔었는데요. 엄마가 인제 왔었다 그랬잖아요. 인제경찰서 왔죠. 네, 그래서 인제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하고 딸의 집으로 함께 같이 간 거예요. 경찰관들. 네. 점심 때쯤 갔다 그러네요. 네. 근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10월 17일 날이니까 사위가 왔다 가고 3일 후에네요. 네.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있었고 오후 4시 30분이 됐어요. 시간이. 그때는 이제 경찰관 아마 들어간 모양이에요. 사무실로. 같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엄마는 이제 집도 강릉 못 가는 거죠. 혹시라도 딸아이에 대한 것들을 뭐 좀 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점심 때 12시 정도에 가서 문 잠겨 있어서 연락 안 됐으니까 한 서너 시간 기다린 거예요. 네. 기다리다가 혼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그때는 예비 사위 최 땡땡이가 문을 열어줘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나 좀 들어갈게 그랬겠죠. 당연히 들어가죠. 네. 들어가 봤더니 그 화장대에 그 우리 딸아이의 향수, 화장품, 핸드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한번 보았겠죠, 엄마가. 근데 그때 여행 가방하고 핸드백이 있었었잖아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또 엄마가 물어보죠. 만지지도 못한 게 하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랬잖아. 어머니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A가 싫어한다고 딸이. 근데 그게 또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딸 명의로 됐으니까 그 차 얼마든지 어머니가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렁크 열어보니까 원래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핸드백 여행용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최땡땡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를 나한테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거 어땠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 채땡땡이가 강릉에서 나오는 길에 의료 수거함에다 버렸어요. 그때 아유. 엄마한테 손도 못 대게 했는데. 화낸다고 손도 못 대게 하더니 지가 의료함에 버렸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말이 뭐야, 진짜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말이 너무 바뀌니까 이제 막 화내면서 따졌어요. 너 그때는 내 딸이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니 네 맘대로 의료수거함에다 그거 버려? 그리고 그거 새 건데 왜 버려? 뭐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막 따진 거예요. 응? 그리고 너 분명히 그때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 간다고 그랬지. 했는데 그리고 근데 지금 조금은- 확인이 되냐? 그런데다가 너 그때는 너가 뭐 애들이 서울에서 놀다가 일본으로 바로 오빠를 간다고 갔다고 그래놓고. 했는데 넌 나중에 공항에 직접 데려다 줬다며. 데려줬다고 그러고 말 바뀐 거. 네. 그러더니 또 그날은 또 집에서 또 어떻게 데려다 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엄마가 그랬더니 내가 인제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어요. 또 말이 또 바뀌어요. 그럼 봐요. 일본 가는 과정에서 말이 너무 틀려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딸이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나한테 전화해갖고 나 바로 일본 갔다 올게 그러고 끊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내가 공항에 직접 데려다 줬다고 얘기했죠. 네. 17일 날 찾아가고 이제 그 차 핸드백 보면서 그때는 또 일본 간 거 어떻게 확실하냐고 너 입증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줬다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말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계속 몇 번이고 네. 그 마지막 그 딸을 마지막 본 모습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따지죠 이제 엄마가. 네. 또 지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았대요. 말로 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러면서 10월 24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 이제 경찰서 조사하네요. 네. 왜냐면 진짜 당연히 동거남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아마 그때도 경찰서에 타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차를 한번 좀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엄마가 승낙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본인 명이 아니니까 딸 명이니까. 그 차 보니까요. 차가 이제 그 A 씨 딸 명이니까 감식하죠 차량 내부. 네. 거기서 몇 가지 발견되죠. 트렁크 안에 이제 머리카락 3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가운데 근데요. 뒷좌석 가운데 그 핸드폰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그 SD 카드라는 거야? 네,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왜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SD 카드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SD 카드. 아우 원어 쓰시네. 네. 그리고 그 또 뒷좌석 바닥. 네, 거기에 거기도 머리카락 한 점. 네. 아마 이게 그 머리카락 수거한 이유는요. 최 씨가 아니라 아마 긴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머리카락이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거를 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차가 A씨 명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차 안에서 A씨 머리카락 나오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리카락을 뭐 석점, 한 점 이거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꼭 쓸만하다면 휴대폰 메모리 카드예요. 네. 이거는 그 내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포렌식 아니면 삭제했어도 디포 아니면 그대로 바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차로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했을까봐 루미놀 시약 반응도 하죠. 혈흔 네. 검사하는 거죠. 네, 근데 루미놀 반응에 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감식에서는 뭐 특별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 아까 SD 카드 네. 마이크로 SD 마이크로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이제 이거를 다른 휴대폰에다 이제 꽂아서 확인을 하니까 네. 지금 없어진 그 A 씨의 셀카 사진하고 동영상이 저장이 돼 있더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A 씨의 메모리 카드인 가능성이 그건 크잖아요. 100%죠. 본인 거니까 셀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그러면 이게 실수로 빠질 수 있나?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케이스 딱 떼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 배터리 분리해야지. 그게 이제 그 안에 그 메모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그냥 실수로 뭐 그건 안 돼요. 네,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빼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케이스하고 배터리를 그 분리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왜 뒷자리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 무슨 뭐 집안에서 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차량 뒷좌석에 그러니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A 씨께. 네. 그러면 A 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메모리 카드는 확실해요. 네. 이것도 쌓였을 거예요. 이때 경찰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지켜보는 누린이 있죠. 있죠. 차량 블랙박스. 그렇죠. 예. 근데 2013년 10월 19일 하루만 딱 그 하루치만 녹화돼 있대요. 그 블랙박스도 뭐지? 10월 19일까 하루만 녹화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뽑아가지고 혹시 이제 삭제했으면 이건 이제 D4A죠. 디지털 포렌식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방청에 보내면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이제 의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아까 마지막 위치가 덕산면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원룸 아파트 주변이었잖아요. 그 주변 수색을 해요. 그러면서 휴대폰 그거 그 메모리 카드만 빼고 휴대폰 던졌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진짜 사막에서 뭐 찾기죠. 네. 네. 그래도 수색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거죠. 일본에 갔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네. 그죠? 네. 일본 갔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일본 갔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출입국 기록. 그 기록만 찾아보면 되죠. 출입국 내역만 확인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A 씨에 대해서 이제 해봤어요. 이 A 씨가 탈북해서 국내로 입국한 시점이 2008년 2월 22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게. 네. 그렇고 우리가 수사를 이제 개시를 했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2013년 10월 24일. 그러면 이제 한 5년 동안 네.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 총 9회가 걸친 출국 기록이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 2013년 5월 31일 날 일본에서 출국을 해서 한국으로 7월 23일 날 입국한 게 확인이 돼요. 그 2013년 7월 네, 23일 날.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면 7월 23일 날 입국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생일이라고 오라고 하고 뭐 그러고 없어진 거네. 네. 그러면 일본 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전과조회 또 할 수밖에 없겠죠. 전과조회했더니 성매매 때문에 처벌받은 기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혹시 일본 간다고 하고 동거남한테는 국내 서울 어디 이런 데 가서 성매매 업소에 지금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성매매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증 발급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원래 갈 때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또 혹시 성매매로 또 성매매하다 적발돼 갖고 구치소나 교도소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어떤 그 수감자 이런 시설 구속자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없어진 건 명백한 거죠. 일본 간 적 없는 거고. 네, 일단 그렇다면 핸드폰 찾아봤죠. 그다음에 출입국 기록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돈 쓴 내역 같은 거 있나? 그렇죠. 네, 이제 계좌 추적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교수님 12개 금융회사요? 12개 은행 거를 아마 카드 계좌가 있나 봐요. 이 여성이.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말씀드리기 불편한 건데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이 성매매 관련된 이 티켓 다방이나 안마 시술소 이런 데를 덮치면 탈북 여성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정착금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700에서 800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 700에서 800 받은 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온 브로커한테 절반은 줘야 돼요. 우리나라 데리고 들어온 사람한테, 브로커한테. 그러면 한 300, 400 남는 것 같고, 그냥 국가에서 임대주택 같은 거는 주더라도 그 300, 400을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어디 취직해봐야 고학력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정에 박지 않다 보면 공장이라든지 취직해봐야 100만 원 남짓밖에 못 받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목숨 걸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어갖고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돈은 부족하지.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물가 비싸지 한국이 빠듯하니까 성매매로 전락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탈북 그 여성들이. 그게 진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게 가슴이 많이 아팠었어요.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막 뭐 양평, 그 경기도 이 농촌 지역에는 티켓 다방이 우죽순처럼 막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막 동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거의 들락거리면서 막 성매매가 만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중 단속가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거의 적발을 해가지고 탈북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그냥 대한민국 여성이라도 가슴 아픈 일은 마찬가지겠지만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도 A 씨 같은 경우도 탈북해가지고 엄마가 식당 사러 가니까 본인도 엄마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절대 다수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여성은 아마 이제 좀 어떤 그 잘못된 길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 쪽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 아마 이제 마음 고쳐먹고 남자하고 같이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불행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좌가 12개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당연히 경찰이 조사하죠. 네. 4개 계좌네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생활반응이라는 것들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요금이라든지 주택공단 관리비 같은 거, 뭐 주택 임대비용, 자동이체 이런 사항들을 봤는데 그게 뭐 일단은 8월 달부터 딱 끊기는 거죠. 계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이체로 빠지는 건데 신용카드는 약간 이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한 6일 전에 엄마랑 전화 통화한 게 한 6일 전에 네. 오후 6시 46분경에 인제에 있는 H마트에서 57,400원 썼어요. 이때는 아마 동거남하고 같이 돈 썼던 것 같아요. CCTV에. 네.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고 난 다음 날이죠. 8월 19일 날 그 오후 4시 52분에는 37,050원을 결제를 했고요. 또 8월 26일 날 여기도 H마트입니다. 거기서 저녁 8시 12분에 13,800원을 썼는데 문제는 이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를 누가 썼냐면 최 씨가 썼는데 이때는 최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월 19일, 8월 26일 그러면 엄마랑 통화하고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갔다고 주장하는 8월 26일 요때는 카드 신용카드를 동거남 최 씨가 쓰고 있는 H마트에서 쓴 거네요. 네. 한 5만 원어치 상당 썼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는 그 A 씨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또 경찰 입장에서는 카드 하나 주고 갈 수도 있어요. 네. 여자가 네. 자기 그 동거남한테 이걸로 사용해 하고 주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거는 기록은 해둬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탄문수사 또 해보자. 다른 건이 뭐 얽힌 게 있나. 사실 또 전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이 전 A 씨가. 네. 그 사람은 중국 국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조사해요. 네. 혹시 그 사람하고 또 문제 있나. 근데 이 사람은 2013년 7월 7일 날 중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한참 전에 출국했네. 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기록은 없는데요. 이때 아까 우리가 그 실종자 출입국 기록 봤잖아요. 그때는 이 실종자 같은 경우 일본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네. 네. 7월 20일 날 들어왔잖아요. 5월 30일 날 나가서.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전 남편 같은 경우는 7월 7일 날 중국으로 출국할 때는 이 여성은 일본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은 중국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동거남 최 씨밖에 없어요. 경찰이 조사할 거는 조사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 사건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3일 뒤가 바로 이제 10월 28일이었거든요. 오후 3시에 이때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그렇죠. 네. 참고인으로 이제 불러서 인제서에 있는 진솔 녹화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8월 18일 날 이후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출국했다는 날 이후. 네. 마지막 통화한 게 8월 18일인데 그 이후로 이 A 씨와는 네 동거녀하고 연락한 적 있냐? 한 적 있냐 그랬더니 있다. 한 번 왔대요. 네. 네. 9월 17일 날 전화가 딱 발신자 제한 표시가 딱 뜨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바로 이 동거녀 A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번 통화했다는 거죠? 네. 뭔 내용으로 얘기했대요? 일 잘하고 있어? 밥 잘 먹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통화를 한 거네. 네. 얘 얘기대로라면, 네. 동거남 얘기대로라면. 네. 근데 이거는
경찰도 이상하지만 일단 들어주는 쪽으로 조서 작성했겠죠. 네. 그거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녹화도 해놓고. 그래야지 나중에 딴소리 할 때 대조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최모 씨 얘기인즉슨 자 8월 18일 날 저녁에 집에서 A 씨하고 또 술을 먹고 있을 때 원래는 서울에 있다가 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 바뀌어요. 자기 동거녀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동거녀가 나 내일 일본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응? 그래서 며칠 8월 22일 날이 지 생일날이라 자기 같이 있으려고 생일 선물도 주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내일 간다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술 먹다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길래 좀 많이 섭섭했다 나도. 그래도 그냥 어쩌냐 잘 다녀오라고 나 얘기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당일날에요. 늦게 일어났대요. 늦게 일어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네. 12시가 이제 미리 이제 아침을 먹었지.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12시쯤 돼가지고 지가 인제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이제 갔다 일본으로. 그리고 지는 출근했대요. 어머니한테 얘기한 것 치고는 마지막 버전을 선택했네요. 그러네 마지막 버전이네. 네. 이제 진화되는 거지 뭐 버스 네. 터미널까지. 그래서 자기가 12시, 낮 12시 15분에 버스를 타고 가는 걸 확인을 했다. 그리고 확실히 데려다 줬다 이거지. 네, 밤 10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그래서 예전에 일본 가면 또 수시로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출국했다는 문자도 없고 9월 17일 날 그 발신자 제한 표시로 아까 전화온 얘기했던 게 거 다다. 그래서 나는 아이씨 일본에서 딴 남자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아까 화상 전화도 하고 뭐 톡도 했다고 하더니 하나도 없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가 몇 번 또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네. 저 근데 안 받더라. 네. 그래 내가 카톡으로 10번에 걸쳐서 내가 어디냐 연락 좀 줘라. 나 너희 엄마한테 시달린다 메시지 이런 걸 보냈대요. 그러면서 지가 보낸 카톡 화면을 또 보여줘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지가 보낸 거는 있죠. 네. 전화에 그걸 보내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는 연락이 안 돼갖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거를 이제 입증까지 하는 거예요 경찰에다가. 근데 어머니한테는 분명히 화상 채팅도 했다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요. 톡으로 주고 받았다고 했는데 일체 말이 없어요. 네. 그래 평소에도 다투면 말없이 나가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연락이 안 되는 여자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놈이 최 씨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트렁크. 이건 엄마가 이제 그 경찰에다가 신고할 때 얘기한 내용일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 그쵸. 트렁크에 있던 가방하고 핸드백은 사실은 그 동거녀가 버릴 물건이라고 해서 내가 대신 버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모 될 사람한테는 손도 못 대게 했었는데 그게 말이 여기 다른 거죠. 경찰도 이거 다 이제 진술 녹화하면서 기록해 두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그 실종자 A 씨에 대한 그 핸드폰 조사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동거남 최 씨에 대한 핸드폰 수사까지 확대를 합니다. 예, 동거남 최모 씨는 2대 갖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뭐냐면 그 가스 배달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 배달 일을 하면 가스 회사에서 사장이 투지폰을 하나 줘요. 저 받고 날르고 하라고 그 투지폰 하나. 네. 또 하나는 동거녀 A 씨가 사준 거. 네. 근데 A 씨가 왜 사줬냐면 투지폰은 카톡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둘 사이에 동거인들끼리 그 카톡 하기 위해서 A 씨가 사준 거. 요 2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실종자. 그다음에 동거남 거 2개, 남동생 거 하나. 4개. 네. 요거를 이제 발신, 역발신 이걸 이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통화 주고받은 사람들 다 도출을 해갖고 네. 그 사람들 대상으로 A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경찰은. 그렇죠. 근데 이 수사를 다 했는데도 특별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분명히 의심은 가는데 뭔가 증거가 확실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동거남 그 최 씨하고 지금 없어진 A 씨하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거는 해보니까 하나하나 통한 사람도 불러서 조사해도 별 반찬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통화 패턴. 네, 통화 패턴을 봐야 되잖아. 일본으로 출국을 했었을 때 서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5월 13일부터 7월 23일 날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그 음성 통화가 26건이에요. 우와. 그다음에 SMS 문자가 51건. 열흘간 네. 아니 두 달 열흘간에. 그러니까 77건. 그럼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그렇죠. 이 일본인데도 뭐 국제 통화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26건. 있는데. SNS 문자도 51건. 그다음에 그 휴대폰 2개인데 또 저 A씨의 다른 휴대폰에는 음성 6건, 13건 뭐 거의 한 90건 가까이. 네. 그럼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전에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막 음성 문자 막 주고받았던 그런 패턴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이상한 것도 그 남성이 뭐 자기 카톡으로 먼저 연락을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다 10월 달이잖아요. 네. 아니 가고 나서 8월 달쯤이나 9월 달쯤에 연락이 안 됐을 때 몰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패턴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일본 갔을 때 두 사람이 막 저 전화 주고받고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죽고 못 살고 서로 연락하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요거 확실히 요번하고 저번하고는 다르네 하는 걸 대조를 했고요. 네. 특히 출국 전날 그 8월 18일 날 밤 11시 38분이에요. 네. 그때 2분 통화한 게 있었는데 두 사람 간에 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냐하면 다음 날 그 일본 간다고 얘기하면서 술 먹었잖아요. 네, 그때 그 시험 옆에 있었는데 무슨 전화를 주고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지가 이 동거남 얘기대로라면 나 갑자기 집에서 8월 18일 저녁에 술 먹으면서 나 내일 일본 가. 그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바람에 기분 나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밤 11시 38분경에 두 사람 간에 2분간 통화한 게 있어요. 그럼 각각 다른 자리에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같은 술자리에 있으면서 전화 주고받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날 시외버스 터미널에 데려다주고 자기가 밤 10시경에 전화를 했대고 했잖아요. 근데 잘 도착했냐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A 씨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발신 기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발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네. 세 번째요. 네. 그다음에 9월 17일 날 내가 한번 거기서 전화가 전화 왔다. 왔다고 그랬잖아. 발신자 표시 제한 어. 그 업무용 그 자기 투지폰, 가스 배달. 네. 왔다 그랬는데 그래서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없어요. 이때는 업무용 이 투지폰 있잖아요. 이건 가스 회사에서 이미 더 이상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갖고 정지시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요 세 개. 네. 그럼 지금까지 A 씨와 관련돼 있던 통화든 뭐든 이 모든 사항들이 다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의심스러웠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네. 그러면 자, 버스 터미널에 태워다 줬는지 그것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경찰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데려다 준 그 시외버스 터미널 CCTV로 확인해야 되는데 버스 터미널에 CCTV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확인 못했고요. 네. 개인용 뭐 몇 군데 찾았는데 자기네 집 쪽만 비치지 터미널 쪽으로 안 비추어요. 그래서 이 CCTV 수사는 그 터미널 거는 실패했고요. 네. 블랙박스 복원 가능한가 디포 맡겼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8월 18일 전후 복원이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네, 시점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심스러운 걸 전제로 깔아놓고 이미 이제 차곡차곡 수집해서 다 기재는 했을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하면 또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봐서 또 기각되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또 폭넓은 수사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이 탐문 수사할 때 탈북자 같은 경우 참 어려워요.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폭이 좁아요. 교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왔던 기반이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연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요. 또 아까 우리가 포커스로 생각을 했던 게 성매매와 관련돼서 분명히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성매매 관련자들이 사실 협조를 하겠어요. 안 하죠. 아마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연고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 겪고. 그러면 경찰이 비빌 거는 통화 쭉 주고받았던 사람들을 전부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 A 씨를 물어봐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성매매 연관자들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협조가 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어렵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동갑내기 이제 그 탈북 여성 정모 씨가 있었나 봐요. 이제 가명입니다. 이 정모 씨. 네. 이분은 내가 이거 그 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아시고요. 네. 이분은 이제 가까이 지냈대요. 이 A 씨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탐문을 좀 했더니 이분도 안 해요. A 씨 생일을. 8월 22일. 그래서 생일을 22일 날 07시경에 자기 남편 출근하는 거 이제 그 배웅하고 이 정 씨가 같은 탈북자끼리니까 더 끈끈할 수도 있어요. A 씨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대요. 네.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전 같으면 득달같이 고마워하고 답장이 온대요.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내가 아침부터 꼭 새벽부터 네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답이 없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직접 전화를 했대요. 답이 없길래. 그랬더니 또 안 받아 전화도. 네. 응. 그래서 11시 반쯤에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너 왜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때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네. 그랬더니 답장이 왔네. 와요. 근데- 그러면 8월 22일이죠 그날이. 네. 출국한 이후에요. 일본에- 이제 지금 이들이 네. 얘기한 대로라면 네. 짧은 답장이 왔대. 근데 그 여기는 내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부산 내려와서 시어머니하고 밥 먹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나중에 참. 전화할게. 근데 다음에 또 연락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일본 가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부산 내려가서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자기 친구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딴 놈이 보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서도 이건 아마 이 정도 진행했을 때는 경찰은 범인은 이미 특정한 겁니다. 증거 찾기죠. 네. 사실은 그죠? 네. 그리고 그 보니까 이 저 A 씨가 메시지 이 정 씨가 보낸 거 다 수신한 것도 확실해요. 네. 받은 것도 네.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자 써 있다가 일자가 없어지면 카톡 받은 거잖아요. 네. 예, 숫자로 일자. 그거 보고 우리가 받았는지 한번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거 확인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보낸 그쪽 그러니까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 로그 기록 기지국 위치 확인 이제 이거 했더니 이거 또 웃기더라고 이게.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교수님? 이거는 얘기를 안 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거 네. 수법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카톡 로그 기록하고 기지국 위치 확인하는 어떤 방법이 이제 네, 썼는데 요게 어떤 그 특수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네. 방법 때문에 경찰이 위치 특정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를 통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는 네.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시점이라든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부산에 내려왔다, 시어머니에 있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다 그럼 보니까 이게 사실은 원칙대로라면 딱 이거 조사했을 때 부산이 딱 나왔으면 네. 얘기가 끝나는데 요거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기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모두 다 종합을 했을 때 이 메시지 보낸 거 동거남 채신 것 같다. 그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거의 이제 좁혀간 겁니다. 모든 그 신호와 모든 증거들이 글로 모아지는 거죠. 최 씨한테. 네. 다 모아졌죠 이제. 네, 최 씨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종자 A의 그 행적이 아니라 그 그렇죠. 최 씨, 이제 동거남 최 씨 행적을 중심으로 그 이제 사람 알리바이만 깨면 되니까. 네. 글로 가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날짜가 8월 19일이죠. 네. 그날 행적을 쫓아갑니다. 네. 이 사람의 근무처는 그 땡땡 가스예요. 가스 그 배달을 인제에 있는 하니까. 무슨 네. 무슨 가스 뭐 이를테면 뭐 신성 가스 뭐 무슨 뭐 대원 가스 이런 가스 회사에서 이제 거기 가서 탐문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나와요. 이 사람이 취직한 거는 2013년 4월 초순이에요. 이 사람이 4월 초순에 취업해서 8월 19일까지 일했어요. 8월 공교롭게도 19일. 8월 18일 날 엄마하고 통화하고 8월 19일 날 일본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날까지만 배달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했지만 동거하는 과정에서 결근이 엄청 잦았고 네.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5번 결근했대요. 그러면 이틀밖에 일 안 한 거예요. 5번을 결근했으면. 그리고 8월 19일 날은 아예 출근을 안 했습니다. 출근 안 했어요. 8월 19일 날은 출근 안 했고 8월 22일 날은 투지 그 폰으로 그 일할 의사 없다고 판단해갖고 22일 날 해제해 버렸어요. 9월 17일 날 발신자 제한 표시로 그럼 그 거짓말이죠. 그건. 네. 전화 이미 회사에서는 자꾸 결근하고 8월 19일 날도 출근 안 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8월 19일 날 출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8월 22일 날 회사에서 야 투지폰 정지해버려. 저 일할 의지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9월 17일 날 투지폰으로 그 여자하고 전화 와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와가지고 2분간 6분간 네.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네. 그다음 이제 그거 하나 이제 근무처 가스 회사에 가서 확인한 거 이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시외버스 터미널 또 가봐야죠. 네, 그때 아까 CCTV는 확인을 없어요. 못했지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12시 10분경쯤에 버스 타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봤다 그랬잖아요. 보냈다 그랬잖아요. 노선표를 서울로 갔으니까 아마 여기가 동서울 쪽으로 가는 거기서는 버스밖에 없나 봐요. 동서울행밖에 없대요. 인제에서는. 근데 12시 45분 차하고 12시 40분 차는 있는데 예. 12시 10분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노선표에도 없는 시간이에요. 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특별 버스 지가 뭐 빌려간 것도 아니고 CCTV는 없지만 이게 저 그때 버스표를 구입한 사람 4사람밖에 안 된대요. 그 시간대. 근데 그 4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12시 10분에 지가 분명히 버스 태웠다고 그랬거든요. 12시 10분. 네. 근데 12시 10분에는 노선표에 없어요. 그 전에 11시 40분에 있고. 네. 그 이후에 한 30분 뒤에 12시 40분에나 있어요. 그러면 요놈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마 12시 10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경찰이 진술하면서 적어놨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서 몇 시차, 정확하게 몇 시차 타고 갔어요. 그거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놈은 12시 10분을 얘기했던 거고. 근데 없어요. 노선표에 12시 10분 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별짓 다 해보네요. 또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술 좀 떡이 되게 원래 술을 많이 먹는데요. 이 최 씨가 네. 그러니까 술이 좀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 유도를 좀 해보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정보원을 활용해갖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얘기해요. 술 먹으면서 술이 좀 취했을 때 야, 너 여자친구랑 싸웠다는데 동거녀 말하는 거예요. 네. 싸웠다는데 잘 해결됐냐?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이 떡이 돼서도 정신 바짝 차렸는지 몰라도 진술 경찰에서 한 거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대답했대요. 일시 장소까지. 이건 사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금씩 만취 상태가 되거나 술이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혼돈도 오고 아니면 이렇게까지 똑같이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렇게 그래서 요 정보원 활용한 어떻게 방법은 이건 어떻게 보면 치사하지만 네. 이건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 재수사 모든 상황을 이제 재검토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최 씨를 범인으로 보고 범인의 증거 수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존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까지는 최 씨를 범인의 염두를 두더라도 다른 사람도 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사실 되게 어떻게 폭넓게 본다고 그렇죠. 한다면 여기서는 최 씨가 범인이 될 만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 이제 이거는 범인으로 보고 증거 확보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재검토하니까 이제 이잡듯이 보는 거죠. 네. 거기서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요. 항상 8월 19일에 경찰 형사들은 꽂혀 있겠죠. 네. 8월 19일 날 통화 내역을 봤더니 새벽 00시 30분. 네. 밤 12시에서부터 01시 24분 사이에 1시간 사이에 걸쳐서 이 최땡땡이가 지 엄마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엄마한테 7번 전화를 한 게 나와요. 원래 밤 자정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정이 넘어가고 막 7시간씩 전화를 주고받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아들이 엄마한테 밤밤중에 7시간이 7번에 걸쳐서 근데 또 6시 그 다음 날이죠. 네. 새벽 6시가 됐을 때는 엄마가 오히려 19번 전화가 와요. 예, 그런데 얘는 꺼놨어. 네. 그러니까 얘가 7번 엄마하고 자정부터 01시까지 7번 통화를 주고 받았는데 그 이후는 아마 휴대폰을 껐나 봐. 그리고 잤나 봐. 근데 이제 새벽 6시에 엄마가 깨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아들하고 통화하고 싶어 갖고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니까 19번을 엄마가 발신한
근데 휴대폰 통화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 8월 19일 날 그 즈음에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두 사람. 엄마하고 통화한 거 봐서는. 근데 이제 참고인 조사할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놈한테 이거 참고인 조사할 때 사전에 경찰이 미리 물어보거든요. 네. 너 왜 인제에서 왜 살아? 집이 부산인데 맞아. 뭐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에 물어봤던 것 중에서 왜 인제에 사냐니까 난 가족들하고 사이 안 좋아서 거의 왕래 안 해. 부모님하고 별 볼 일 없어 나. 그래서 나 인제에서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놈이 새벽 시간대에 막 엄마한테 6, 7번씩 전화하고 엄마는 막 19번 전화하고 이랬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그거 네.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명의로 된 핸드폰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것들을 그렇죠.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로 명절 전후 정도 뭐 어쩌다 한번 진짜 이렇게 전화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평상시에는 부모님하고 저 명절에 한 번, 정말 가뭄에 콩나루 1년에 한 번 통화하는 놈인데 그거 통화 내역을 다 뽑아보니까 가족들. 네. 그러면 그게 맞는 패턴이야. 네. 근데 왜 8월 19일 날은 막 지가 7통 통화하고 엄마가 19번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원래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네. 이상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경찰이 했고요. 네.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경찰은 부산으로 달려가야 돼요. 네. 엄마 만나야죠. 그러면 부산으로 가야 돼요. 부산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9일 날, 8월 19일 날 한 00시쯤에 아들하고 계속 전화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 있냐고 거꾸로 물어봐. 무슨 네.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동거녀가 실종돼서 그런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 같은 사람이 실종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 있더니 그냥 혼잣말로 얘기했대요. 걔가 사고 친 거 맞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말 듣는 순간 경찰들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맞네. 걔가 사고 친 게 맞네. 엄마가 이러니까 확실하다. 문제 있네. 그때 그러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가 얘한테 애정도 별로 없대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럼 그때 무슨 내용을 좀 주고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전화 와서 뜬금없이 보고 싶다. 엄마한테? 그리고 난 부산으로 오겠다. 지금 막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술 취했으니까 위험하다. 운전해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다는 그게 거예요. 7번이네.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차 가지고 계속 오겠다고. 나 지금 가겠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엄마 나 사람 죽였어. 사람 죽였어. 엄마한테 자백한 거네. 네. 그때 그래서 엄마가 이씨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밤에 술 취해갖고 전화해서. 그래서 휴대폰을 확 꺼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번엔 갑자기 아들이 문자를 딱 보냈대요. 사진 파일 그 멀티 메시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줄 몰랐대요. 이게 멀티 메시지가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기존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이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못 해갖고 삭제하고 이제 어머니 잤대. 근데 엄마 난 이상한 게 멀티 메시지 다 아는데. 뭐 엄마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 그래서 함부로 또 누르지 말라고 또 교육은 잘 됐었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노인네들 뭐 오는 거 그 노인분들 함부로 안 눌러요 요즘에.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그럼 만약 진짜 지웠다면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그렇게 아무리 그 부분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 엄마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엄마 입에서 엄마 나 사람 죽였어 하는 소리는 정도 없고요.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삭제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찰은 게임 끝난 거예요. 이놈이 죽인 건 확실하니까 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만 제시하게 수집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갖다가 그냥 기수장 저 의견서에 기재하고 수사보고 작성해하고 들이대고 영장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하려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네. 지금까지 조사한 거를 이제 아마 질문 목록을 수백 가지를 써놨겠지. 경찰은. 자 들어오면 앉혀놓고 진술 놓고 하실에서 하면서 진 따다다닥 받고 따다닥 받아갖고 모순된 거 딱 추궁해서 2, 3회 조사 받은 다음에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해요. 출석 요구. 집에 안 들어와 우선. 이놈이 고의로 지연하고. 근데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고 두절돼 버리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지명수배 해버리면 돼요. 전화는 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내일 들어갈게요. 내일 시간 되면 내가 배탈이 나갖고 못 갔어요. 내일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 지연을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해버려요. 이제는. 네. 이제 이거는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거지 인근에서 이제 딱 있는 거죠. 이제 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잡으려고. 네. 영장이 발부된 날이 1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 그 당일날 영장은 아마 이제 늦게쯤 나오잖아요. 네. 그 직전 08시 56분경에 이놈이 밖에서 술 먹고 낮에 집에 겨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딱 잡아갖고 동행해 버린 거죠. 네. 자 이제 그때부터 조사 이제 추궁하기 이건 이제 조사 아니에요. 이건 이제 쪼개는 시간이에요. 추궁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자, 물어봅니다. 이제 따져가 봅시다. 이제 8월 19일 날 너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에다가 12시 10분에 내려줬다며. 버스 타는 거 봤다며. 네, 봤다며.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가방만 터미널에 가방만 내려줬는데요. 버스 타고 가는 건 전 못 봤어요. 네, 가방만 내려준 게 12시 10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고요. 네. 그럼 너 왜 그때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내 그때 피곤한 바람에 내가 진술을 잘못한 거라고. 참 미치는 거예요. 얄미워 이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패턴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을 조금씩 바뀌면서 피곤했다든지 제가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실수 이놈 세 가지. 네. 이 사건 전에 몇 번 데려다 조사했잖아요. 네.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가 데려다 줬어요. 어쩌고 할 때 그때 그러면 그때 트렁크 색깔이 뭐였고 핸드백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물어볼 때 그 새끼가 빨간 트렁크 가방 들고요. 네. 핑크색 핸드백 들고 갔거든요. 그때요. 내가 태워다 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한 달 전이죠. 얼마 그거 조사할 때 남색 가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남색 여행용 가방.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통 핸드백은 그래요. 색깔이 혼돈할 수 있는데 여행용 가방은 아니에요. 잘 아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경찰이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여행용 가방 들고 그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행용 가방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조사 다 받았어요. 그때는 남색이라고 그랬었어요. 남색 이놈이. 네. 근데 요번에 또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이. 그때 근데 그 무슨 뭔 색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남색 가방 얘기했던 거 까먹은 거예요. 빨간색 트렁크하고 핑크색 핸드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 거짓말인 거 바로 또 뽀록 난 거죠. 네. 이미 노선 시간표 이거 다 거짓말한 게 다 뽀록 난 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어긋나는 거죠. 두 번째 또 희한한 거 있죠. 아까 분명히 9월 17일쯤에 그 투지폰으로 발신자 제한 표시가 있어서 서로가 9월 17일 날? 네, 5, 6분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없잖아요. 8월 22일 날 죽었어요. 그 투지폰은. 네. 그러니까 그거 받았다는 거 자체가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너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아니 너 8월 20 며칠쯤에 너 혼자 쓰고 있던데. 맞아요. 너 그 피해자가 카드 주고 갔냐? 왜 그거. 핸드폰 그거 어디 있어? 그거 물어보고 출국 현황도 거짓말이잖아. 일본 간 사실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들이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머니 진술. 네. 부산까지 가서 어머니 진술 받았잖아요. 내가 사람 주겠다고 얘기한 거. 거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지금 너무나 증거가 많이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딱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하면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 형수님 담배 하나만. 이겼어요. 게임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딱 한 모금 핍니다. 내가 했습니다. 한 대 피우고 나서 자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 이긴 거죠. 자, 네. 내가 죽였고요. 내가 친구한테 대신 답장한 거 맞고요. 정 씨한테 그 같은 탈북자. 그다음에 차에 그 메모리 카드 아까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수사 혼선 주려고 그걸 빼던 중에 요만하니까 떨어뜨리는데 못 찾았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놈이 그거 나름대로 지 머리 쓴다고 이걸 뽑았어요. 배터리하고 분리해서 그걸 뽑았는데 놓쳐버렸는데 그 차 안을 어디서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뒷좌석 틈 사이에서 경찰은 발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눈하고 그 썩은 동태 눈가랑은 달라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럼 너 일단 시신 찾아야 돼요. 너 시신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네. 11월 16일 날 수색을 해서 시신을 발견을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강원도 양양에 그 구룡령 56번 국도변 절벽에 10m 아래. 예. 어이구 낭떠러지예요. 네. 거기에 이불로 가서 찾았죠 경찰이. 네, 이불로 동동 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아마 떨어뜨렸나 봅니다. 거주지 인제에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네.
시 씨는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부패가 많이 진행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 본인은 액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설골골절 그 현상이 부패 때문에 발견이 안 돼요. 이게 네. 이게 살 이런데 이제 멍들거나 뭐 이런 그 액살무늬 같은 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 때문에. 근데 우측에 있는 갑상 연골 이 삼각 부분, 네. 위에 부분이 부분적으로 분리가 됐다. 이건 액살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액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걸로 보였고요. 네, 그런데 액살일 때 설골골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측 뭐 갑상연골 정도는 보면 액살인 가능성이 크다. 탈출하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 분리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부패가 진행돼도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건 알죠. 어쨌든 뭐 큰 외상이 있으면 발견이 그러면. 되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액살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이제 범행했는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2012년 9월, 그러니까 2013년 이게 일어났잖아요. 2012년 불과 1년 전도 안 되네요. 네, 9월 중순경쯤에 이 A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음. 그때 이 최 씨는요, 이제 한 부대 그 부사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4년 복무했네요. 4년.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 원래 제대하면 저 부산 집으로 잽싸게 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저 부산으로 안 가고 인제에 남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 가족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스 배달, 음식 배달하면서 이제 인제에 남아서 살았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 A 씨를 만난 거예요. 네. 알게 된 건데 이 A 씨는 그때 사실은 인제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평 쪽에 살고 있어요. 부평. 아, 맞아요. 엄마 떠나서 부천. 네. 근데 이제 그 아마 지인이 이제 그렇게 여자 소개하는 과정에서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22일 날 이 A 씨가 네. 최 이거 땡땡이를 만나기 위해서 인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9월 중순경에 만났는데 바로 찾아와. 네. 찾아와. 그러면서 9월 23일 날 다음 날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러 갈래? 그러니까 이 여자도 웃겨요. 사망자기는 하지만 뭐 물론 9월 중순경에 만났다고 그러니까 한 15일 사이에 뭐 전화로 주고받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남자. 어지간한 남자면 그냥 그 전 남편 중국 남편한테 많이 맞고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놈한테 얻어 맞고 살다가 결국 그놈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중국 놈한테 헤어졌기 때문에 남자라면 한국 남자라면 그냥 만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파요 이거 얘기 말씀드리면서도.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지인이 소개해주고 9월 22일 날 부평에서 인제로 찾아와가지고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날 강릉에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소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때 엄마 강릉 집에서 7일 동안 같이 생활했대요. 그러니까 또 7일 동안 이제 엄마가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 그러니까 엄마는 남자까지. 사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비 사위라고 본 거죠. 네. 강릉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인제 가스 배달 이런 거 때려치우고 A 씨 그 부천 그 원미구로 아파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얹혀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나 한 달도 안 됐죠. 네. 10월 말쯤에요. 크게 다퉜대요. 그래 봐 헤어지는 거야. 땡, 야 너 헤어져. 네. 훔쳐버리는 거. 그럼 이 최땡땡이 같은 놈은 또 갈 데가 어딨어? 다시 인제로 가요. 인제로 가고요. 근데 그러니까 2013년이죠. 한 7개월, 8개월 지난 5월 때쯤에 2013년 5월경 중에 일본을 다녀온 A 씨가 다시 연락을 했대요. 생각이 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만나서 부평 가서 살다가 10월 달에 싸우고 헤어졌어. 그러니까 최 씨는 다시 인제로 와서 배달을 시작하는 가스 배달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헤어졌던 퉁치고 헤어졌던 이 A 씨가 일본에 5월 달에 갔다가 7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오더니 다시 찾아왔어요. 인제로. 네. 일본 가 있는 사이에 서로가 문자하고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때 화해하는 과정이었나 봐. 네. 그죠? 그러니까 막 90통씩 서로 얘기를 하고 다시 살자 뭐 이렇게 된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7월 27일 날 들어오자마자 인제로 와버린 거예요. 인제는 이 여자가 네. A 씨가 그래서 인제 빌라에서 둘이 동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응. 근데 사건은요, 바로 8월 18일 날, 예. 그러니까 사건 전, 8월 19일이 사건 날이었고요. 그렇죠. 이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게 8월 18일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군 동기생의 그 처가 아마 그 상동리 쪽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부사관이었던 것 같아. 네. 부사관이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미장원. 미용 기술이 있나 봐요. 이제 헤어 디자이너죠. 요즘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 상동리, 인제에 있는 상동리 쪽에다가 미장원을 개업을 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야, 나 동기생이니까 너 가스배달하는 동기생한테 전화한 거지. 와라. 개업하니까. 그래 이제 거기 갔어요. 네. 참석을 아침에 10시에 했는데 그 동기생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와줘서 고맙다. 근데 이따 저녁에 밤 8시에 우리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할 거니까 너 집에 가서 네 아내 지금 동거하는 A씨 데리고 와라. 네. 그러니까 오케이. 내 이따 데리고 올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배달 일이 가스 배달 일이. 좀 늦게 끝나잖아요. 자기 아내 A씨한테 얘기했겠지. 네. 8시에 저 동기 땡땡이가 미장원 개업했는데 자기네 집으로 오래. 그래 당신 준비하고 있어. 그럼 이제 이 동거녀는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날따라 배달 일이 더럽게 늦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대로 났어 A씨는. 그래서 이제 삐져 있는데 이제 뒤늦게 배달 끝나고 가갖고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근데 늦었어도 야 늦었어도 늦게라도 우리 가자. 그러니까 A가 나 못 가. 열받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아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혼자 갔어. 이 최땡땡이가 혼자 가가지고 술이 떡이 돼갖고 이제 그 동기생네 집에 가서 혼자 가서 술 먹고 짜증나고 이제 화나니까 술 마시고 왔겠지. 더덕더덕 집에 들어온 내 집 앞 골목에서 A씨 동거냐고 딱 마주친 거야 둘이. 근데 그 A 씨도 약간 술에 만취해 있었던 네, 술 상황이었던 취해 거예요.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만났는데, 야, 너 인제바닥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더니 어떤 남자랑 술을 마시고 지금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남자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성매매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최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최땡땡이도. 그죠? 그러니까 대바람에 그 집 앞 골목에서 마주치자마자 술 취해 있는 자기 아내한테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들어오냐. 너 인제바닥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며. 너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그거 따지는 거니까. 그 또 A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도 지금 술 마시고 들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랑 술을 마시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푸다닥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집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또 된 거예요. 집 안으로까지 가서. 네, 그러면서 이 최 씨가 아마 이 싸움 도중에 A 씨 뺨을 때렸나 봐요. 뺨을 때리니까 물어버렸죠 또. 네, A 씨는 또 물었는데 이러면서 침대에서 뭐 넘어뜨려지고 뭐 올라타고 멱살을 뭐 잡게 되고 막 이러면서 A 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뭘 잘했다고 날 때리는데 나 전 남편한테도 맞고 살았어. 너 속사정 다 알면서 얘기했대요. 의도 네. 맞고 사는 거. 너 속사정 다 알면서도 날 때리냐? 너 똑같은 놈이야. 이러면서 막 물어뜯고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목을 한 5분 정도 졸랐다고 그래요. 침대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이 이제 당황한 상태에서 아까 부산에 있는 어머니한테 7통화했죠. 자정이 넘어서부터 밤 1시 20분, 01시 20분까지. 어머니한테 당황해갖고 전화한 거고, 네. 아까 그 멀티 메시지 보낸 거 있죠? 그게 저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실제로 죽은 A씨 얼굴 사진을 찍어갖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 보건회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보내고. 네.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지는 이제 눈 떴죠. 이제 죽여놓고 거기서 잤나 봐요. 그리고 A 씨의 이제 시신을 보면서 갈등을 했다고 해요. 네. 뭐 자수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라고 했는데 자기도 좁은 원룸에서 이제 숨이 끊어져 있는 A 씨랑 같이 있는 게 조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수는 안 하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불 2장으로 시신을 말았어요. 돌돌돌 말아갖고 싸고 에어컨을 최대한으로 세게 틀어놓는 겁니다. 부패 진행이 더디게 하려고. 네. 그리고 소주를 3병씩이나 마셨는데도 안 취했대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패턴은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신이 그 원룸 안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잠은 그 침대 위에는 둘둘둘 마른 시신이 있고 네. 지는 밑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래도 에어컨 아무리 세게 틀어놔도 부패는 진행되거든요. 특히 이불을 돌돌 샀기 싸놨으니까 때문에 이제 못 견디죠. 냄새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유기할 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8월 26일 날 예. 그 이제 오후 3시경쯤이에요. 근처 철물점에서 빨랫줄 이제 그 5m짜리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불을 그 묶으려고. 네. 근데 이불을 묶어놓으면 트렁크에 사람 키가 안 들어가니까 다리는 꺾죠. 네. 그리고 아마 그때 우리가 구룡령에 이제 그 네, 10m 낭떠러지. 네,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군 복무 때 훈련했던 장소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봐둔 거예요. 아는 장소죠. 네. 근데 낮에는 또 가서 유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벽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다 돌돌 묶어놓고. 그리고 그때 아까 트렁크에서 엄마가 봤던 그 여행 가방에 네. 이제 이 화장품이나 옷까지 이런 걸 다 넣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자의 A 씨의 모든 소지품을 그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들렸다 갔다 버리고 왔구나 이게. 네. 그리고 8월 27일 날 이제 02시에 시신을 트렁크에 이제 꼬박 새고 새벽이 돼서 트렁크에 이제 시신을 넣고 출발했는데 그때 비가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계령 올라가면서 옷가지 같은 걸 하나씩 버렸다고 그래요. 창밖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옷가지 소지품은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경찰이 찾느라고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8월 27일 날 03시 40분 네. 시신을 낭떠러지에서 굴려서 던집니다. 이거는 일부러 거기 내려가지 않으면 그 시신 찾기 어려워요. 아마 정말 낭떠러진가 봐요. 10m 까마득한 낭떠러지라고 그래.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우거졌고.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A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마가 큰언니하고 막내 동생 데리고 먼저 탈북했잖아요. 정말 의지의 한국이네요. 본인은 따로 그 이 두만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이 그 탈북 살려고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 탈북을. 네. 그랬던 그 여성인데 함경도가 고향이라고 그러고요. 90년대 말에 이제 엄마 먼저 넘어왔던 거고 수년 뒤에 이제 그 이렇게 된 거고. 네. 좀 이게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살려고 탈북을 선택했는데 큰 딸은 건너다가 얼음장 밑으로 사라졌고. 둘째 딸은 와가지고 피살당하고 엄마도 정말 기구한 어떤 자식을 둘이나 죽여가지고 죽고 가슴에 묻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은 인제경찰서 강력팀이 했는데 심두섭 형사, 김욱 형사, 네. 박우병 과학수사 그 형사, 김종춘 형사, 네. 김상복 형사, 그다음에 박영지 팀장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형량 알아보려고요. 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저 연락을 많이 시도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 분도 많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준비하는 게 명절 끝이었잖아요. 거의 연락이 안 돼서 엄청나게 시도하다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확정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20년 정도로 기억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15년? 네, 15년을 받았고 나중에 이게 아마 그 여신 전문 금융업 그거 있지. 네, 카드 사용한 거까지. 네, 그것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더 징역 1년이 더 붙었다라는 얘기까지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어쩌고 하는 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명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 얘기를 얼마나 받았냐고 그러니까 20년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형사들이.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기사에는 1심 정도 하고 이제 여신금융 그것까지만 나오고 항소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5년에서 20년 사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생각보다는 좀 그 인제경찰서 형사팀이 덥석 채가지고 그 논란의 소지 없이 아주 증거 자료도 꼼꼼하게 챙기고요. 네. 조목조목 다 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만들어서 비밀이니까 그냥 순식간에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고 제가 판단컨대는 이 범인도 그렇게 이거 치밀한 사람은 절대 못 돼요.
말이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어쨌든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불로 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불로 싸매서 피해자 이제 시신을 그렇게 싸맸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막 간이 크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치밀한 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발 가능성을 인정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우발이건 아니건 간에 네.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은 이건 짐승입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을 동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 피해자 사망한 그 A 씨의 저간의 사정,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살얼음판 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생활하다가 비명 행사했다는 부분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좀 하늘나라 가서는 절대로 이런 세상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어쨌든 시신을 유기하고 나서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고 했지만 그 시신에 대해서 진짜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시신을 발견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도 지금 한국에서 살고 그렇죠?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참 이거 입에 발린 소리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뭐 이런 얘기 자체도 사실은 말씀 안 드리는 게 낫죠. 네. 저 이거를 선정하면서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거를 내가 선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또. 어떻게 보면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범죄로 내몰리고 또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할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성매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이건 사회 문제예요. 네, 과연 우리가 탈북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사실은 저는 탈북인이라는 얘기 자체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그 궁핍한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뭘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혹시 우리 방송 보신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A 씨의 그 명복을 진짜 진심으로 빕니다. 네. 101번째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또 새롭게 대두되는 갈등 이런 걸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